클래식이 지겹게만 느껴지신다고요? 아니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같다고요? 이제 그런 편견은 휘리릭 날려버립시다. 저희 클래식홀릭과 함께한다면 클래식에 대한 지식은 쑥쑥, 클래식에 대한 애정도 쑥쑥, 어느새 베토벤과 모차르트 뺨치는 클래식 러버가 되어 있을걸요? 그럼 지금 바로 클래식홀릭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러 가볼까요?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도 클릭으로 돌아온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한 달을 보냈나요? 저는 꽤 썩 좋은 한 달을 보내지 못한 것 같답니다. 어영부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금세 한 달이 눈앞에서 순삭된 것 같은데 이런 저 이대로 괜찮은 게 과연 맞을까요? 뭐 어찌저찌 됐든 마무리만 좋으면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9월의 마지막도 저희 클릭으로 한번 마무리해보자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클릭 주제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핸델과 바흐입니다. 그럼 모두 핸델과 바흐로 클릭 클릭. 잃어버린 채 외면하는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어. 눈을 감지만. 마마 이제 내게 대답해줘. 왜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는지. 이제 더는 사랑하는 법도 잊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잃었고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기 바쁜 건 익명의 가면을 감췄던 사람이 가득한 짓이 끝을 봐도 배고픈 듯한 이제 만족해. 우린 더 이상 눈을 마주하지 않을까.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픈 현실에 다시 눈물이 흘러. 바꿀 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말해요 마마마마. 언젠가부터 우리 스마트한 감옥에 자발적으로 갇혀 영과 일로 만든 이토록 약을 맡겨. 인생명도 감정도 따뜻함도 없고 원어 쓰레기만 아닌 거는 삭막한 벌판. 날이 갈수록 외로움만 더해져. 우리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건 상처받는 것. 만나고 손을 잡고 그냥 닮아가고 서로 연결돼. 돌이키고 싶다면 우린 더 이상 눈을 마주하지 않을까.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핸델과 바흐 이야기하는데 왜 뜬금없는 엑소의 마마를 듣고 왔냐고요? 그건 바로 핸델과 바흐가 음악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이고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큰 업적을 쌓았거나 발전을 이룬 사람에게 땡땡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수학의 아버지 하면 피타고라스가 떠오르고 천문학의 아버지 하면 코페르니쿠스가 떠오르듯 말이죠. 그럼 바흐와 핸델은 과연 어떻게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바흐와 핸델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죠. 바흐와 핸델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는데요. 그 시대는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고 들어온 시대인데요. 종교 개혁 등을 마친 바로크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으로 귀화한 음악가가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핸델입니다. 그는 영국 여왕의 지원을 받아 약 46편의 오페라와 23편의 오라트리오 곡을 작성했는데요. 혼란스러웠던 시기, 이 곡들은 많은 이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었다고 한답니다. 핸델의 작품은 바흐의 작품에 비해서는 따뜻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는데요. 별명을 붙이기 좋아하는 후세의 사람들은 장중한 이미지와는 다른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서양 음악사 전반에 있어 바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는 특히 기악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가족이나 자신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바흐는 2명의 아내와 20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흐는 음악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다양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바흐는 음악 발전에 있어 엄청난 기술과 기악곡을 만들게 됩니다. 훗날 베토벤이 바흐의 변주곡 테마를 인용하는 듯 바흐는 후세의 음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런 바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같은 해에 태어난 핸델과 바흐는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핸델은 부드럽고 밝은 음악인 반면 바흐는 엄숙한 분위기를 지니는 등 두 작곡가의 음악은 선명한 대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좋으냐? 라는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못하듯이 바흐의 음악과 핸델의 음악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음악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음악의 부모님인 핸델과 바흐 둘의 재미있는 우화를 들어볼 차례죠. 먼저 음악의 어머니 핸델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먼 옛날
게오르크가 영국의 왕이 되기 전 독일의 군주로 있을 때 핸델은 게오르크를 위해 일하던 궁정 음악가였어요. 어느 날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핸델은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어졌죠. 배야, 잠시 영국으로 휴가를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좋소. 그 대신 일찍 돌아오시오. 그렇게 영국으로 떠난 핸델은 약속한 날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았고 게오르크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게오르크가 영국의 차기왕 조지 1세가 됩니다. 왕의 미움을 샀으니 큰일이군. 핸델은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때마침 국정에 온 열정을 다하던 조지 1세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신하가 와서 핸델에게 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는데요. 내가 폐하의 미움을 받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면 음악으로라도 위로를 해드릴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심신을 달래려 뱃놀이를 가기로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핸델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래, 나도 뱃놀이를 따라가야지. 악사들을 모두 배에 태워주시게. 여러분, 오늘은 배 위에서 연주를 할 예정이니 폐하의 심신 안정을 위해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연주합시다. 핸델의 배는 왕의 배가 있는 강의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이 다가갔습니다. 핸델은 왕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만든 곡을 악사들과 함께 정성스레 연주했고, 음악은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타고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음악을 실은 배가 다가오자 왕은 놀라움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마치 물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샘솟는 것 같구나. 왕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빛나는 태양, 푸른 강물,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러자 행복감이 밀려들었죠. 핸델, 자네는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 뒤로부터 물 위에서 연주한 이 음악을 수상음악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지금 배경음악으로 작게 들려오는 이 노래이니 잠깐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겠어요? 벌지 말고 나만 봐줘요.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요. 숨이 넘어갈 듯 노래 부르며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데레데데데 담이 피어도록 데레데데데 눈이 빠지도록 데레데데데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줘요. 멍 말라요. 내 머리가 흠뻑 젖게 해줘요. 난 그대 거예요. 밤을 새우도록 먹이 메이도록 여기 이 자리에서 그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내게 약속해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꿈꿨던 그곳에 닿을 때까지 물 좀 줘요. 멍 말라요. 내 머리가 벅적. 이제는 핸델의 이야기가 아닌 바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바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바흐의 음악을 사랑한 슈바이처의 이야기인데요. 바흐의 음악과 함께하는 이야기이니 귀 쫑긋하고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슈바이처는 아주 약하디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아주 각별한 보살핌과 함께 자라났죠. 그러다 보니 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음악을 가까이 하며 자라났는데요. 슈바이처는 자연스레 바흐의 연주를 접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오르간 연주에도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인 슈바이처를 괴롭히고 멀리했죠. 어느 날 슈바이처와 한 아이는 크게 다투게 되는데요. 결국 싸움에서 진 아이는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 말에 슈바이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슈바이처는 다른 아이처럼 남학신과 낡은 옷을 입고 고깃국도 멀리하게 되었죠. 이렇듯 어릴 적부터 생각이 남달랐던 슈바이처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커서 의사가 된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어 흑인들을 돕기로 마음 먹는데요. 슈바이처는 흑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슈바이처가 도착한 아프리카의 랑바렌의 마을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마을에 의사가 왔다는 소문이 돌자 환자들은 쉴 새 없이 모여들었고 슈바이처는 어쩔 수 없이 닭장 속과 나무 밑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슈바이처는 정성 들여 소중한 생명을 돌보았고 힘이 들 때마다 순박한 환자들의 눈빛을 보며 기운을 얻었어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내내 바흐가 작곡한 종교음악인 인류의 기쁜 소망이 되신 예수라는
악보를 지니고 다니며 흑인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랬기에 슈바이처의 손길을 거쳐간 환자들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되었는데요. 슈바이처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바흐의 음악을 좋아하며 흑인을 위해 숭고한 사랑을 펼쳤답니다. 러브까지 마지막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의 수상음악 이야기와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를 사랑한 슈바이처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다들 즐겁게 청취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주제를 선정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제작 박희영, 기술 장영환, 진행의 박혜진이었습니다.